이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됐죠?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상황은 뭐냐면 x는 a에서 변곡점을 갖는데 그 소리는 f2'a가 0이 된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인가요? 그런가요? 변곡점의 정의는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거나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걸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근데 변곡점 전후를 보잖아. f2'x의 부호가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뀌거나 혹은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는 거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변곡점이라면 항상 0인 건 맞아. 됐죠? 이건 맞는데 이건 아니야. 얘는 왜 아니냐면 이것 때문에 안 돼. 얘도요. y는 x제곱 같은 거 x 4제곱 할까요? y는 x 4제곱이 있대요. 이렇게. 근데 이 지점은 변곡점인가? 아니죠. 얘가 계속 아래로 볼록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분을 한번 해봤어. 4x 세제곱이 되죠. 기본적인 것만 지금 하는 거예요. 두 번 미분을 하게 되면 12x제곱 이렇게 되거든. 근데 x 대신 0을 집어넣잖아. 여전히 0이 나와. f2' 0은 0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점은 아니잖아요. 이쪽은 아니라고.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문제를 풀 때 요 지점이 기울기의 최소값을 가져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니? 기울기 최소값을 가졌을 때 3차함수 개형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 대칭의 중심을 찾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두 번 미분해서 제로인 지점을 찾으시면 된다고. 병점인 게 분명하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두 번 미분 제로인 지점을 찾았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괜찮으세요? 된 것 같아요. 너무 깊게 갈 필요는 없고요. 요 정도 개념까지는 알고 계세요. 이거.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크면 증가합니다.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작으면 fx가 감소합니다. 그거 있죠? 그거를 가지고 변곡점을 찾으러 간다 정도는 알고 있자고. 3차 함수에 나올 테니까.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합니다. 두 번 돌아갈 때 이제 제가 변곡점에 대한 얘기를 슬슬 꺼내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대화는 돼야 되니까. 잠깐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응? 아까 마지막에 있던 명제 같은 거 뭐였죠? 아, x는 a에서 변곡점을 갖잖아요. 그러면 f2'a는 0이 됩니다. 이거는 맞아요. 이렇게 한 거고 네가 0이라도 변곡점은 아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 주제는 화이팅. 그 정적분의 표현을 해보려고요. 구분구조법 갖고 정적분의 표현을 정의를 내리고 어떻게 한다까지는 다 얘기를 했는데 걔를 이제 좀 색다르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랄랄라 그걸 해볼게요. 활기찬 음악이. 자, 합니다. 집중. 이렇게 있어. 함수를 대략 이런 거 하나 그릴까요? 이렇게 있대.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있대. 정적분의 정의를 쓰세요 하면 이렇게 썼던 것 같아. 여기를 x0라고 놓고 여기를 xn이라고 놓고 k번째 조각을 했겠죠? 좀 크게 그릴게. k번째 조각. 많이 크죠? k번째 조각. 얘가 k번째 조각인데 여기는 xk라고 놓을 거고요. 여기를 xk 빼기 1이라고 놓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정적분의 표현은 이렇게 쓰는 거죠. 첫 번째.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를 써보자. 너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가는데 k번째 조각을 봤더니 이런 식이잖아요. 요만큼은 델타 xk이고 그 다음에 우합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x좌표 함수값을 높이로 쓰고 있는 거잖아. f에 xk 이렇게 썼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여기를 델타 xk라고 놓고 fxk로 놔요. 이렇게 기억나시죠? 이렇게 놨던 것 같아. 단 델타 xk라는 것은 b 빼기 a라는 가로의 길이가 있는데 n등분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b 빼기 a를 n으로 나눈 겁니다. 이런 거 명시해 주셔야 되고, 또 a보다 x의 1이 크고 x의 2가 크고 이렇게 갈 거라고.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한 거니까요. 이쪽이 더 큰 거잖아. 이렇게 그거 명시해 준 거거든요. 이쪽으로 쭉 가서 b까지 할까요?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네가 x의 제로가 되고 여기 x의 n이 되고,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정적분의 정의라고 불러요. 이렇게 얘를 구분구조법을 좀 간략하게 쓴 거야. 별 특이사항 없잖아. 여기까지 된 거죠? 됐는데 K번째 조각을 이제 장난치기 시작해요. K번째 조각을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지금 얘가 이런 식이었잖아. 증가함수니까 우리 이거 기억나니? K번째 조각이 이렇게 생겼어요. 파란색, 얘는 좌합이었고 노란색은 우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증가함수였을 때는 정적분의 결과 A에서부터 B까지 fx dx를 해요. 근데 우합, 시그마만 때린 것을 우합이라고 부른 거야. 오른쪽 x좌표에 함수값을 높이로 쓰고 있는 상황, 우합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좌합보다는 크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좌합보다는 크고 우합보다는 작다. 이 증가함수였을 때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있는 우합도 수열이고요, 좌합도 수열이었던 것 같아요. 둘 다 수열이에요. 수열입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 우합은 증가수열이야, 감소수열이야? 그래요? 그럼 좌합은요? 증가수열이야? 아,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제. 그럼 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미트 때리기 직전 거잖아. 우합을 써보잖냐? 우합을 써보면 시그마를 해놓고 무슨 뭐 델타 xk랑 fxk를 곱한 걸 거고요. 이쪽도 시그마를 해놓고 델타 xk랑 f의 xk 빼기 1 그렇게 썼을 거란 말이야. 써드릴게요. 델타 xk가 있고 그 다음에 fxk, 오른쪽에 x좌표를 함수값을 쓴 거니까 이렇게 썼겠죠. k가 1에서부터 n까지 이럴 거고, 좌합이라는 것은 델타 xk가 있고요. 그 다음에 f의 x의 k 빼기 1이죠. 왼쪽 x좌표에 함수값도 높이 쓰고 있는 거니까, 오케이. k가 1에서부터 n까지 갔을 거야. 예,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바뀌기도 했던 것 같아요. 얘가 뭐 1에서부터 n-1까지 가기도 했고 뭐 바뀌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 우합을 수열이라고 보면, 따라해봐. 수열. 다시 수열. 나열을 하겠다는 소리예요. 얘가 SN이잖아. 급수형 일반항이잖아. 수열의 합으로 표현된 일반항이라는 소리잖아요. 걔를 나열하잖아. 니네가 왜 착각했냐면, 아니 계속 싸우면 커지겠구만요. 뭐 증가수열. 이것도 싸우면 커지겠구만요. 증가 이랬잖아요. 핵심이 지금 그게 아니야. 정적분의 결과가 있지 않니? 그러면 얘는 작은 건데 얘의 극한값이 여기에 가까워진다는 소리고, 얘는 정적분의 결과보다 큰 건데 극한값이 얘에 가까워진다는 소리잖아. 그렇잖아. 차이가 0으로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새끼는 전적분의 결과에 다가가고 있는 거지. 증가수열. 얘는 전적분의 결과에 다가가고 있는 거지. 감소수열인 거야. 이해됐어요? 수열로 바라보자면 그렇게 판단해야 돼. 네. 씁니다. 우합은 감소수열.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좌합은 증가수열이야. 시작도 안 했어 아직.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운 바야. 그런 걸로 해요. 여기까지가 배운 바야. 여기까지 배운 바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K번째 조각을 장난질을 쳐요. 얘를 가지고. 아까 살짝 언급을 했기 때문에 해볼 만할 텐데, 지금 이 뜻이 뭐냐면 우리가 K번째 조각을 쓸 때 좌합보다는 크고 우합보다 작은 어떤 것을 택해도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얘는 가장 작은 놈, 얘는 가장 큰 놈이잖아. 만약에 이런 걸 쌓았다고 생각해봐. 상관없잖아. 좌합의 극한값이랑 우합의 극한값이 저정분의 결과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하고 너 사이에 있는 얘를 쌓아도 상관없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표시하고 싶은 거거든. 그때 첫 번째 거는 이렇게 하기도 해. 아까 봤던 그 새끼가 나와. 여기 얘 있죠. 여기 얘가 있다. 두 개를 연결한다 이렇게. 참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잘 못 보죠. 이 사다리꼴은요. 좌압보다는 크고 우압보다는 작은 넓이를 갖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K번째 조각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니? 그렇지? 그래서 그거부터 하러 갑니다. 첫 번째 사다리꼴. 리미트 시그마를 쓰고요. K번째 조각을 쓰는데 사다리꼴을 쓰는 거야. 밑변의 길이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요만큼의 길이는 F X의 K 빼기 1 이렇게 될 테고 요만큼의 길이 아까 써놨죠? 한 번 더 쓸게. F X K 이렇게 해놨어. 또 하자. 사다리꼴이니까 F에 X의 K 빼기 1 윗변이랑 아랫변 더해야 되는 거잖아. fxk를 하고 내가 또 이렇게 쓸게요. 2로 나누고 그 다음에 높이 b 빼기 a를 곱하는 b 빼기 a란다. xk에서 xk 빼기 1을 빼는 거잖아요. 이만큼 아까 뭐라고 불렀냐면 델타 xk 이렇게 불렀다. 됐죠? 걔를 쓰는 거예요. 델타 xk. 그러면 니네가 k번째 조각의 모습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보고 사다리꼴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 함수값의 평균이니까 너랑 연결한 직선에 평균 지점에 있겠구나. 그 뜻이라는 얘기야 지금. 그래. 얘는 사다리꼴 넓이라는 걸 아셔야 하고 사다리꼴이야. 아까도 얘기했죠. 이렇게 쓴 이유가 있다고. 얘가